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그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전략 체크인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5월 마지막 날 즈음에 포트 한번 보고 그리고 6월 달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 그 사이 시장도 더 오르는 듯 하다가 약간은 지금 6월 하반월 들어서는 다소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최근에 조던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리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유럽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면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미국의 2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꿈틀꿈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어서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는 부분은, 만약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또는 최대 2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연준 의사가 밝힌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그 근거는 데이터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데이터가 물가이기 때문에 이 물가의 추세 그리고 작년의 기고 효과 높은 효과를 따진다면 이번에 물가는 안정기에 들어설 것이다. 그럼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정말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 더가 추세가 아닌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오른다고 얘기하고 빠지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시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저는 큰 사이클 국면에서 여전히 유동성 장세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장세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겠고요.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 종료 이후에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 하우스 참고 자료를 살펴보시면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사이클 이후에 한 차례를 제외하고 꾸준히 주가는 다음 금리 인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차례도 걸프전 당시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 상황이 아닌 이상 금리 인상 종료는 시장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중간중간에 숨고르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노이즈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6월달 또는 7월달에 CPI가 2%대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금리의 근간이 되는 물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 변화를 보기보다는 눌림목 이후에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주식 대 현금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죠? 네. 기존의 9대1 유지하다가 이번에 차익 실현할 종목이 발생되어서 8대2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라는 판단 그리고 또 종목별로는 약간의 좀 변화 있었는데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눕니다. 종목이 꽤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고수분들 가운데서 종목의 개수로는 좀 가장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을 담으면은 꾸준히 좀 들고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2차전지 쪽에 SK이노베이션과 SKC 두 종목 각각 20% 정도씩 담겨 있고요. IT 섹터에서는 SK 하이닉스 15%,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의 오스코텍 있습니다. 금융,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KH바텍 그때 마지막으로 5월 말에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KH바텍이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10%까지 그래서 당초에는 90% 주식 비중이었죠. 하나씩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2차 전지 부분을 언급드려야 되죠. 미국과 중국이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일부 2차 전지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 승인이 나면서 최근 2차 전지의 하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2차 전지 섹터의 악재임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상을 바라본다면 이 2차 전지의 현재의 세그멘트, 그러니까 고가, 중 가격, 그리고 저가를 나눠봤을 때 향후에 고가는 전고체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가격은 3원계 그리고 저가형은 LFP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포지션은 결국 LFP에 대한 수출 승인이고요. 분명 전기차 전체 캐파로 봤을 때 중국이 LFP로 들어온다라는 건 분명히 파일을 작게 하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3원계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악재를 볼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결국 이 공급이 늘었다 줄었다라는 부분은 속도에 의한 부분이고 늘어나고 있는 수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기존의 연료 전지가 2차 전지로 대체되는 이 과정이 과연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 오를 때 따라서 사지 못하고 그리고 빠질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에코프로 BM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국내에서 그 전기차 업체들이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이럴 때 매번 매수 기회였습니다. 때문에 수요라는 측면에서 분명 이격이 과대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SK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의미 있는 주가에서 반응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반영할 만한 이벤트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화학 산업의 계열사들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산업을 접으면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의 영향을 늘리고 있죠. SKC는 과거에 그 테이프 회사였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였죠. 계속해서 회사가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화학 부분을 매각하고 반도체 2차 전지에 집중한다는 건 화학 업체에게 주던 밸류에이션을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받아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도 바닥을 통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결국은 이루어질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IT 섹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에 대해서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조금 더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AI 반도체 시장은 학습 반도체 학습 시장이 약 1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학습된 AI를 이용한 추론 시장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고 수혜가 누려지고 있는 이 시장은 AI를 트레이닝 시키고 상용화시키기 전 단계인 학습 단계입니다. 이 15%의 시장인 단계죠. 결국 향후에 85%의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AI가 밸류가 많이 올랐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시장이 다른 차원으로 열린다는 차원에서 저는 국내 AI와 관련된 메모리 업체들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싸게 샀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미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AMD의 컨퍼런스 콜인데 AMD가 컨퍼런스 콜을 하고 주가가 별로 움직임이 없어서 국내에서는 다들 좀 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AMD가 그 MI300A라는 칩을 발표했습니다. 분명 엔비디아의 H100 칩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은 H100,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를 못 구해서 MI300A 칩의 수요로 이전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H100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MI300A 칩 같은 경우에는 HBM의 탑재량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엔비디아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이상의 HBM이 탑재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죠.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하이닉스의 추정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추정치가 올라가는 과정은 높여놨던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 구간은 아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시장이 끝날 때까지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박스권 상단으로 갈수록 자사주 매입은 6만 주 정도로 하다가 박스권 하단으로 오면 자사주 매입을 7만 주씩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가져가겠다는 의지고요.
아마 이런 속도로 가면 9월 달 정도에 자사주 매입이 끝나게 될 텐데 회사가 밝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끝나기 이전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밝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을 꼼꼼하게 좀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럼 KH바텍은 전량 좀 수익 실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세요? 네. KH바텍 제 그 포인트는 폴더블 판매 호조였습니다. 그리고 큐가 많이 팔리고 그리고 이번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힌지가 채택되면서 ASP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운 좋게도 2차 전지 사업 부분의 진출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공시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추정해 보면 고객사는 LG엔솔향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삼았던 그 투자 포인트는 폴더블이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본래 내용이 아닌 다른 쪽으로 올랐고 그 공시 확인한 바 KH바텍은 정리를 하자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없으세요? 네,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 다시금 5종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의 이관지 점장 포트폴리오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멘텀이 유지되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은 그대로 믿음을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 SK이노베이션, SKC 그대로 홀딩입니다. 특히나 SKC 같은 경우는 기업이 계속해서 체질 변화를 이뤄내면서 또 레벨업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믿음을 가지고 봐도 좋겠다라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SK 하이닉스 그대로 홀딩 15% 있습니다. 오스코텍과 메리츠 금융지주 각각 10%, 15% 비중으로 5종목 주식 80% 포트폴리오 그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체크인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좀 자세하게 현미경을 들고 보시죠.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